요즘 부쩍 조용해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성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지쳐버린 걸까요? 욕심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실은 욕심을 낼 힘조차 사라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현대인이 겪는 번아웃 그리고 우울증은 겉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세 가지 모두 말수가 줄어들고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며 이전보다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균형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균형입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세 가지 상태를 겉모습이 아닌 내부 작동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는 살아있는 균형이고 번아웃과 우울은 무너진 균형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중도는 힘을 쓰지 않아도 중심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팽이가 빠르게 돌 때 오히려 고요한 것처럼 중도에 있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면 번아웃은 힘을 써야만 겨우 버티다가 결국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지만 그 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울은 더 심각합니다. 힘을 쓰고 싶어도 힘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버티려는 의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지만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모두 겉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욕심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 역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말수도 줄어듭니다. 중도에 가까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줄입니다. 번아웃 상태의 사람은 말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 모두 조용합니다. 경쟁에서도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중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번아웃 직전의 사람은 더 이상 경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경쟁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 사람 모두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표정도 비슷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크게 웃거나 화내는 일이 적어집니다.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무덤덤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세 가지 상태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조용함이라도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불교적 중도입니다. 중도는 선택적으로 멈춥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입니다. 멈춤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또한 쉬고 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도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정리된 창고처럼 필요한 것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찾아와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슬프면 슬픔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는 에너지를 아끼는 상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과도하게 새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을 담은 그릇에 구멍이 없는 것과 물을 조금만 담은 것은 다릅니다. 중도는 구멍을 막은 상태입니다. 이제 번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아웃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번아웃 상태의 사람은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죄책감과 불안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나만 쉬면 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쉬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버티나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버팁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쉬어도 회복이 느립니다. 하루 쉬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을 쉬어도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의미와 보람의 고갈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도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라면 넘어갔을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감정의 여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중도를 잃은 성실함의 말기 증상입니다. 성실함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중심을 잃은 성실함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입니다. 우울은 번아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울 상태에서는 선택의 감각 자체가 약화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같은 고민조차 사라집니다. 모든 선택지가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번아웃은 힘들지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은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기쁨과 흥미가 소실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좋아하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색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 감각도 과거로 고착됩니다.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고 현재도 희미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만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우울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울은 의미와 에너지와 희망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뇌의 화학적 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졌습니다. 중도는 중심이 서 있고 번아웃은 중심이 흔들리며 우울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조용함이지만 그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상태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소모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에너지의 양과 순환 구조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에너지 순환을 유지합니다. 쓴 만큼 채워지고 채워진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듯 에너지가 막힘없이 돕니다. 번아웃 상태의 사람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한 뒤 고갈 직전에 서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장이 이미 텅 비었고 수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멈춤의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중도는 자발적으로 멈춥니다. 지금은 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멈춥니다. 번아웃은 불가피하게 멈춥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신호가 몸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멈춥니다. 우울은 비자발적으로 멈춰 있습니다.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움직일 힘 자체가 없어서 멈춰 있습니다. 휴식의 효과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도 상태에서는 휴식이 즉각 효과를 냅니다. 1시간 쉬면 1시간만큼 회복되고 하루 쉬면 하루만큼 충전됩니다. 번아웃은 쉬어도 회복이 느립니다. 일주일을 쉬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한 달을 쉬어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울은 휴식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중도는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처럼 감정을 바라볼 여유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감정에 과민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감정의 폭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은 감정이 둔감합니다. 기쁜 일에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에도 슬프지 않습니다. 감정 자체가 무뎌진 상태입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도 차이가 납니다. 중도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아웃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쯤 나아질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울은 회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업무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사가 오늘 중으로 이 보고서 좀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 드려도 될까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번아웃 직전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해야 하는데 못하겠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밤을 새워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고 자기 비난을 시작합니다. 결국 억지로 해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울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보고서를 잘 써도 안 써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시작할 동력이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한 글자도 나가지 않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중도 상태라면 좋아요, 만나요 또는 이번 주말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명확하게 답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번아웃 상태라면 만나야 하는데 그럴 기운이 없어라고 갈등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걱정되고 만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결국 억지로 나갔다가 더 지치거나 약속을 취소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울 상태라면 만나도 즐겁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예전에는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 즐거움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생각해 볼게라고 답하고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내부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도는 중심에서 선택하고 번아웃은 불안 속에서 갈등하며 우울은 무력감 속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상태는 회복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중도는 이미 회복 구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중도 자체가 균형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회복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중심을 잃었다면 알아차림만으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마치 매듭을 풀 듯 알아차림이 곧 풀림입니다. 번아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번아웃에서 회복하려면 휴식과 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틀 쉬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아웃을 일으킨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일의 양을 줄이거나 업무 방식을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도 수행은 회복 이후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알아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알아차릴 힘도 없구나라는 자책만 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회복한 뒤에 그 다음 중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울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중도는 치료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도 수행이나 명상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중도의 지혜가 회복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도는 유지하면 되고 번아웃은 구조를 바꿔야 하며 우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검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단 하나의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중도에 있다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이나 불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번아웃 상태라면 불안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밀린 일은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쉬면 안 되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쏟아집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지어 쉬면서도 지금 쉬고 있어도 되나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울 상태라면 공허함과 무감각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말에 어차피 해도 안 해도 똑같은데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것이 즐겁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쉬어도 기운이 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쉼에 대한 기대조차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다면 중도에 가깝고 불안하다면 번아웃을 의심해야 하며 공허하다면 우울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자가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좋아하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즐겁게 했던 취미나 활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도 상태라면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활동이 여전히 즐거운 일로 남아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번아웃 상태라면 하고 싶은데 할 여력이 없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활동이 여전히 좋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우울 상태라면 그게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라는 무감각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분명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 즐거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합니다. 의욕이 사라졌다는 것은 중도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처럼 승진 욕심이 없어졌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었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많이 성숙해졌네요. 욕심을 내려놓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번아웃이나 우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와 번아웃, 우울을 구분하는 핵심은 의욕의 유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의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이완된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뿐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번아웃이나 우울 상태에서는 의욕 자체가 고갈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거나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에너지의 소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중도에 있는 사람은 도전해 볼 만하네. 하지만 안 되어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워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편안합니다. 번아웃 상태의 사람은 하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 지금도 버티기 힘든데 책임이 더 늘어나면 무너질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은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큽니다. 우울한 사람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이나 승진한 뒤나 똑같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구나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번아웃이나 우울의 신호입니다. 진짜 중도는 의욕의 소멸이 아니라 집착의 이완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되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쉬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쉴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쉬면서도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불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슬픔이 왔다가 가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흐르도록 둡니다.
셋째,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들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삶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살만해라는 감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넷째, 회복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쳐 있어도 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지금은 이걸 선택할게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명확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돕지만 도울 수 없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관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중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도는 삶을 조용히 끄는 상태가 아닙니다. 삶이 부서지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상태입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듯 중도는 삶의 리듬에 맞춰 균형을 잡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중심이 서 있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번아웃은 숨을 참다가 쓰러진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쉬어도 쉬어지지 않고 멈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울은 숨 쉬는 힘 자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고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세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욕심이 없어 보이며 경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균형이고 하나는 고갈이며 하나는 소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번아웃 상태라면 구조를 바꾸고 충분히 쉬십시오. 우울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각각의 상태는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함을 무조건 미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조용함이 있고 위험한 조용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요함이 있고 죽어가는 침묵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도의 지혜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번아웃이나 우울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도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